안녕하세요. 달바컴퓨터 회계학원 원장 김혜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16회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실무 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백데이터는 다 설치해 주셨죠? 네, 설치해 주시고 바로 우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한솔산업이고 12월 31일 결산법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5월 4일이고요. 날짜 우리 항상 체크해 주셔야 되고 미국 TLC로부터 12월 5일에 외상 매입한 상품 중 2만 달러에 대한 외상 매입금 전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각각 환율은 다음과 같으며 회사는 정기말 외화 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절히 수행하였다. 그러면 이미 발생했을 때의 환율은 필요가 없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과거의 환율이 중요하겠죠. 그쵸? 그리고 자, 오늘 이제 우리는 5월 4일 날 지급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12월 31일은 우리가 외상 매입금의 환율이 되겠고 그 다음에 5월 4일의 환율은 보통 예금의 환율이 되겠죠. 그쵸? 네, 요것만 우리가 신경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자, 05월 04일 날 우리는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 지급하니까 차변에 외상 매입금 우리가 뭐 미국이라고 검색하면 나올까요? 네, TLS 해주시면 되겠고 외상 매입금의 금액은 1,300원으로 계산해 주셔야 되니까 2만 달러 2,6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대변에 가서 보통 예금이 나가는 것은 2,400만 원이 나가겠죠. 그럼 대변에 외환차익 외화 환산이익 쓰시면 안 돼요. 그 결산에서만 쓰시는 계정 과목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7월 2일이고요. 7월 2일 날 자, 우리는 부가세 별도 매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어요. 전자세금 계산서. 그리고 대신에 대금은 카드로 결제를 받았네요. 그쵸? 실무에서 이러면 혼나요.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카드로 그러면 카드 결제 받았으면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지 말아야겠죠. 자, 1,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세금 계산서 봐보면 네, 거래처 유정이고요. 1,000만 원 그냥 1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외상 미수금은 카드로 결제를 받았기 때문에 분계를 그냥 카드로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메인 매출 전표로 가셔야겠죠. 맞나요? 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로 일단 이동을 하시고 자, 날짜는 7월 2일입니다. 07월 02일 날 7월 2일 날 자, 우리는 과세 매출이 되겠고 제품 공급가액은 1,000만원 거래처는 유정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를 여기서 반드시 카드로 해주셔야 합니다. 카드 그래서 F2 눌러서 삼성카드 선택을 해주셔야 이래야 중복된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를 선생님 외상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답은 아마도 맞을 수도 있어요. 답은 맞을 수도 있는데 원칙 안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부가세 신고서에 신용카드를 죽여야 되죠. 왜냐면 과세로 끊었기 때문에 중복된 거래, 중복된 증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드 거래를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 세금 계산서에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분계를 반드시 카드로 해주셔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뭐 외상으로 처리해도 정답으로는 처리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 날 거래이고요. 받으러 음을 할인 매각하여. 할인 매각하여. 매각 거래다 그랬으니까 우리 회계 때 열심히 했죠. 무조건 뭐라고 처리해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7월 14일 날 일반 전표에 07월 14일 날 우리는 대변에 받으러 교보상사의 받으러움이 300만 원이 없어지게 되고 차변에 보통예금 276만 원이 들어왔죠. 그럼 이제 우린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24만 원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월 16일입니다. 8월 26일. 8월 26일.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차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처분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그랬어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고 대금은 현금으로 수취했습니다. 처분 시점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720만 원이었고 자진 발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자진 발급 거래처 코드는 149번으로 하라고 주어져 있죠. 그쵸? 네, 그래서 밑에 보면 현금 영수증에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 원에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쵸? 550만 원에 거래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08월 26일 날 우리는 현금과세 매출 22번입니다. 승용차를 처분했고 공급가액은 550만 원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질 거고 거래처는 거래처 코드 149번으로 처리하라 그랬어요. 자진 발급.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진 발급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분계는 현금으로 받았지만 무조건 혼합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품 파는 게 아니니까 제품 대신에 우리는 차량 운반구 그리고 차량 운반구는 취득가액으로 나가야죠. 1200만 원. 차변에 209 감가상각 누계 720만 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차변에 현금으로 550만 원을 받았어요. 맞죠? 그러고 났더니 20만 원만큼 남았나요? 그쵸? 대변에 우리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20만 원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 서류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4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한 내에 마쳤으나 신고는 일단 마쳤는데 신고 기간 지난 후에 아래에 오류를 발견하여 정정하고자 한다.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여 오류사항을 수정 또는 입력하고 오류사항을 수정 또는 입력하고 전표 입력을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얘기고 1차 수정 신고 그리고 경정 청구서를 작성하시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 및 세액 결정 청구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라라고 문제상에서 주어졌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오류 사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11월 30일 날. 자, 11월 30일 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날. 현금 영수증 아림에 발급하였으나 이는 외상 매출금에 대한 회수로서 중복 매출 신고로 확인됐으니까 지금 이 전표는 삭제하시는 게 맞겠죠. 그쵸? F5 삭제. 삭제해 주시면 되겠고 삭제한 걸 다시 일반 전표에 선생님 분개해야 될까요? 지금 이 문제상에서는 분개를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제조부서에 9월 30일 거래고요. 보통예금 지급하고 종이세금 계산서 받았으나 이를 누락하여 확정신고 시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그랬나요?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9월 30일 9월 30일 그런데 9월 30일 날 우리는 기계 수리비 그랬으니까 우리 과세 매입인가요? 그렇죠? 과세 매입에 수리비 공급가액은 50만 원 거래처는 하나상사 그 다음에 종이기 때문에 전자 체크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분계는 혼합 그리고 기계를 수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차변에 520 수선비가 되겠죠. 그렇죠? 520 수선비 대변에 보통예금.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얘를 확정신고분에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엔터를 쳐주시고 다시 올라가신 다음에 반드시 간편집계 옆에 예정 누락분 이건 줄바꿈을 꼭 해주신 다음에 오셔야지만 이 예정 누락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확정신고는 2024년 10월 1일이 확정신고 개시년월이 되겠죠. 확인. 그래서 예정 누락분이다 라고 하는 게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 12월 5일날 운반비 30만원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이를 누락했대요.
자, 그러면 12월 05일 날 우리는 과세 매입에 운반비 금액은 3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운송나라. 전자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분계는 혼합. 그리고 우리는 분계를 차변에 뭐라고 하면 돼요? 운반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800번대 운반비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면 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전표 입력을 다 수정을 하셨어요. 전표 입력을 했고 경정청구 사유는 경정청구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 10월부터 12월인데 정기신고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수정신고 1회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정기신고 때 했던 거랑 수정신고 때 했던 내역들이 그냥 나오겠죠. 전표를 다 수정을 했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매출 누락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매출 신고했던 거 하나는 지워서 매출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나머지 두 개는 매입에 대한 누락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잠시만요. 네. 매입의 예정신고 누락분도 들어와 있고 네. 그래서 총 우리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172만 원으로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가산세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바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과세표준 세액결정 청구서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회기간은 10월서부터 12월이 되겠고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법정신고일이랑 최초신고일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확인을 일단 한번 해볼게요. 우리 네, 언제 신고했다라는 날짜가 따로 안 나와 있네요. 뭐 그러면 따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해야 할 것은 없는 것 같고 여기에 사유 1번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경정청구 1번 들어가시면 현금영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과다신고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정신고 누락분 그래서 코드 번호가 3030이죠. 그렇죠. 매입세액에 대한 누락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금액은 다 자동으로 산출돼서 나오기 때문에 38만 원에 대한 거 네,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확정신고 기간 중 수취한 전자세금 계산서 내역이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업과 관련 없이 구매한 차량 있었고요. 그 다음에 4월 10일 날은 공사 지급하고 처리했으니까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자제품 거래처에 선물할 목적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얘도 불공에 해당한 거고요. 기존에 사용 중인 건물에 대한 철거 비용은 매입세 공제 대상이에요. 그런데 토지를 취득하면서 있던 건물의 철거비는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건에 대한 것만 우리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들어가셔서 4월부터 6월인가요? 04, 06 해주시면 일단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의 한 건 그게 승용차 경차 차량 3천만 원에 대한 300만 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 기업 업무 추진비 350만 원인가요? 네.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 한 건 350만 원이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닌 거죠. 이렇게 두 개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산 문제입니다. 결산 공장 1년치 보험료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랬어요.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면 우리 뭘로 처리해요? 선급 비용으로 처리를 했으니까 당기분에 대해서 당기분을 찾아서 보험료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당기분 보험료는 6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당기분은 9개월이죠. 네, 9 나누기 12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450만 원일까요? 450만 원만큼이 당기분 보험료에 해당하겠죠? 네, 자 그러면 일반전표 우리는 12월 31일 그러면 차변에 521번 보험료 공장이니까 보험료가 450 대변에 선급비용 선급비용 450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이라 했어요. 매도 가능 증권. 전년도 말에 25,000원으로 평가가 한번 이루어졌었네요. 그렇죠? 이게 엄청 중요하겠네. 어려운 문제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뭐냐면 최초의 취득은 3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럼 최초의 취득은 3720 5,100만 원에 5,100만 원어치의 매도 가능 증권 취득이 있었고 그런데 1,700주에 곱하기 25,000원이 됐으니까 우리는 4,250만 원이 됐어요. 4,250만 원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850만 원만큼의 평가 손실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얘를 다시 34,000원으로 평가를 했으니까 우리는 34,000원에 곱하기 17,000원을 해주시게 되면 그러면 1,700이구나. 34,000원에 곱하기 1,700주 해주시면 5,780만 원이 돼요. 5,780만 원. 그러니까 이만큼의 금액으로 다시 평가라는 걸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평가 상승은 5,780에서 4,250만 원을 빼주시면 되니까 그러면 1,530만 원만큼이 자산이 증가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증가분을 우리는 손실로 먼저 메꿔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평가 이익으로 처리를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전표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78번이 되겠고요. 1,530만 원만큼의 가치가 올랐고 원래는 평가 이익이라 해야 되는데 평가 손실이 850이 있었기 때문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먼저 850으로 메꿔주고 그래도 돈이 680이 남았으니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680만 원만큼이 추가로 생긴 게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관련된 자료에다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계정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냥 부가세 정리, 예수금 없어지면 되고 대급금 없어지면 되고 미환급세액은 미수금, 전자신고는 자비익으로 처리할 거고 가산세는 세금과 원가로 처리를 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4,0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3,680만 원 그리고 미수금이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대변의 미수금이에요. 대변의 미수금 17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가산세 817번 세금과 공과가 15,000원 그리고 대변에 자비이익이 만원 그리고 나머지 200만 5천원이 남게 되죠. 이 남는 돈은 이제 우리가 나라에다 내야 될 세금이니까 대변에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세무 2급 때서부터 많이 해왔던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케팅 부서 직원에 대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4월 1일에 가입하였으며 4%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4%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6천만 원에 대해서
6천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4% 그러면 4,624 240만 원이 나올까요? 이건 1년분이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9달치만 계산하면 되니까 곱하기 9 나누기 12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180만 원만큼 180만 원만큼의 뭐가 생긴 거예요?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한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 미수 수익으로 처리를 하시게 되면 문제가 조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한 결과 이자 수익이 발생하였다라는 의미는 이 발생하였다의 의미를 연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이자 수익을 내가 직접 계산을 아직 통장에 안 찍힌 거냐 얘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 이자 수익이 발생하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연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다라고 보셔야지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전표를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우리 180만 원만큼이 들어와 있을 거고 대변에 가서 얘는 이자 수익으로 처리해 주셔도 되고 혹은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라고 해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회사마다 계정 과목을 틀리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정답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차변의 얘를 미수 수익으로 볼 거냐 얘 문제가 조금 애매한 하지만 이자 수익이 발생하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금 계좌에 돈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셔야지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고요. 사원 등록 메뉴에 최이현입니다. 최이현. 네. 사원 올해 입사했고요.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라 그랬고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연말정산까지 마치라 그랬어요. 이해가 됐죠? 그럼 나머지들 그냥 된다 안 된다의 평가를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최이현 본인이고요. 여성 배우자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녀가 있나요? 자녀가 있죠. 그러면 한부모구나. 이걸 일단 먼저 우선 체크를 해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일용근로소득은 해당 사항 없어요. 그쵸? 분리과세니까. 그래서 뭐 되는 거고 초등학생, 유치원생 모두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모두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럼 일단 사원 등록을 먼저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원 등록에 가셔서 최이현 그래서 부양가족 명세 앞에는 안 건드리셔도 돼요. 다른 내용들은 뭐 크게 없어서 영업팀 사원이고 뭐 입사일 들어가 있고 하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부양가족 명세 최이현 그 다음에 뭐 직계 존소 김희숙 자녀 임희연 자녀 임유한 자 이렇게 일단 입력이 되겠고 본인이 한부모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여기까지를 일단 먼저 사원 등록 메뉴에 입력을 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종전근무지가 있어요. 종전근무지 나오면 무조건 뭐 써야 한다? 결정서액 쓰셔야 한다.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맞나요? 그러면 종전근무지 먼저 입력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연말정산 F2 눌러서 최이현 불러오고요. 소득명세에 가셔서 소득명세의 총전 주식회사 선제기획 종교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07815567 근무기간은 2024년 01월 01일
2024년 06월 30일까지 네,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총 금액은 2,400만 원입니다. 되었나요? 네,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우리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서부터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건강보험료 85만 800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 11만 160원,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21만 6천원, 그리고 국민연금 108만원. 이해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고 결정세액 부분을 제일 밑으로 내리셔서 여기에 기납부세액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반드시 결정세액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18만 2,390원, 18,230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소득명세에 대한 입력이 끝나셨습니다. 이해가 됐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연말정산. 일단 다 된다 했어요. 그쵸? 다 된다 했기 때문에 보험료는 모두 다 입력을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보험료 모두 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질병치료비 될 거고요. 한약구입 건강증진 목적이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죠? 질병치료비 된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실손보험료까지 모두 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모두 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김희연 자녀는 안경 구입 비용이 80만 원인데 얼마까지만 돼요? 50만 원까지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0만 원만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80만 원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질병치료비 모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방과후 수업료, 학원 수업료. 그런데 임희연은 아까 초등학생이었죠. 임희연은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교의 학원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학원비는 안 되고 방과후 수업료만 가능합니다. 요것만 가능합니다. 영유아는 학원비까지 모두 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영유아는 모두 다 공제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냥 그대로 써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자, 우리 어디로 갈까요? 부양가족 명세에 가셔서, 자, 그러면 첫 번째 본인의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그래서 모두 다 간소화 서비스니까 2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자, 그 다음에 김희숙의 일반 보장성 보험료 50만원, 그리고 임희연 찾아가셔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 15만원, 그리고 임유한 클릭하시고 보장성 보험료 15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은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 가셔서 의료비 탭에서 첫 번째 우리 문제 보면서 천천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보이니까 자, F2 눌러주시고 최이현 본인이고 국세청 자료이고요. 상호생략 금액은 160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F2 누르셔서 김희숙 모친이고 국세청 자료고요. 금액은 총 750인데 그 중에 실손보험료 230만 원이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임희연 국세청 자료고요. 우리는 얼마만? 50만 원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임유한 국세청 자료고요. 우리 160만 원 모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교육비예요. 교육비는 다시 부양가족 탭에 가셔서 모치는 안 되고 임희연 클릭해 주시고 이쪽에 오른쪽에 금액은 90만 원입니다. 90만 원. 그리고 초중고 2번 반드시, 이거 초중고 여기 밑에 있어요. 여기 하면 요 밑에, 그래서 초중고 이렇게 나오니까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임유하는 전체 수업료 328만 원입니다. 328만 원. 그래서 328만 원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취약전 아동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꾸 얘가 한도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선생님 그냥 한도 300만 원 쓰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자주 물어보세요. 근데 300만 원도 됩니다.
정답으로 인정은 됩니다. 근데 그냥 전체를 써주면 알아서 나중에 정산할 때 300만 원 한도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교육비는 전체 금액을 그냥 다 입력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가볼게요. 신용카드 최희연 본인이고요. 신용카드 사용액 350만 원. 학원비 모두 다 공제 대상이니까 3,500만 원.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500이 있는데 전통시장이 20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현금 영수증은 얼마요? 300. 그리고 전통시장에 2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입력이 다 끝나신 거죠. 더 없으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어디 간다?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셔서 반드시 여기 지금 빨강 색깔로 숫자 보이시죠? 얘네들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한번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확인. 그러면 여기에 숫자들이 들어오죠. 이러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는 소득세에서 마이너스 55만 4,140원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장 버튼은 따로 없으니까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다음 자료 이용하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 및 마감. 작성한 다음에 마감하래요.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수행하시오. 그래서 9월분 사업소득 신고 코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나와 있으면 그냥 얘 자리에다가 입력을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로 들어가셔서 자 귀속 연월이 어떻게 됐어요? 9월 귀속이고 9월 지급이니까 09 엔터. 그럼 9월달이 나왔죠? 그러면 자 A의 25번 그래서 사업소득의 매월 징수 인원수는 1명 총 지급액은 300만원 소득세는 9만원입니다. 그냥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여기까지를 마감하겠습니다. 마감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전자신고. 그러면 전자신고 원천세로 가셔야 합니다. 원천세 아시겠죠? 원천세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지급기한이 09월. 그럼 이렇게 나오죠? 네, 제작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자유롭게 하라 그랬으니까 1, 2, 3, 4, 5, 6, 7, 8로 할게요. 1, 2, 3, 4, 5, 6, 7, 8 확인 해주시고 홈택스 바로 가기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페이크 화면이 나와요. 필요 없고 우리는 다시 여기 가서 찾아보기 로컬 C의 제일 밑에 오늘 날짜의 파일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있고 형식 검증 1, 2, 3, 4, 5, 6, 7, 8 확인 결과 확인 내용 검증 결과 확인 전자파일 제출하기 네 확인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닫기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까지 전자신고까지 내용을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우리가 또 부가세법, 소득세법까지의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 5번을 풀기 위해서는 법인 조정이니까 이제 상수기업으로 반드시 회사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상수기업으로 회사 변경을 반드시 그래서 우리 여기에 회사 코드 있죠? 따당 누르셔서 상수기업으로 변경 예. 그러면 상수기업으로 변경이 되었고 법인 조정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제품 매출, 공사 수입 매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 수익금에 대한 작업 진행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 그대로 불러다가 쓰시면 되는 거고 불러다 쓰시면 되고 얘를 그대로 입력하고 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기말 결산 시 제품 매출과 관련된 것을 누락된 것을 또 발견했어요. 그럼 기타 수익 금액에다가 또 써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부가세법 과세표준 신고 내역에 이만큼이 있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매각대금이 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얘가 이제 우리가 체크해 주셔야지 될 부분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요걸 그대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그럼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1번 매출에 F4 눌러서 제품 매출입니다. 확인. 그 다음에 또 1번 매출에 F4 해서 공사 수익금입니다. 확인.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작업 진행률에 의한 거. 지금 얘는 금액 그대로 불러오는 거니까 똑같은 금액이 불러와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작업 진행률을 적용을 해서 작업 진행률에 의한 그러면 공사명 아름 건물 공사 도급자 주식회사 아름 도급 금액은 3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사업연도 말 총 공사비 그러면 해당 연도 말 총 공사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총 공사 예정비 자리가 바뀌어 있으니까 순서 틀리시면 안 되고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전기말 누적 공사비는 1억 5천만 원이 있었고요. 단기의 수입으로 7천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500만 원만큼의 공사 수익금 누락이 생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이게 끝. 그러면 수익금액 조정 계산서에 가보면 이렇게 가산 조정으로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제품 매출과 관련된 누락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기타 수익금액 조정에 가셔서 여기에서 그냥 제품 매출로 F2 눌러서 그냥 제품 매출로 써주시게 되면 제품 매출의 수익금액 550 원가 300만원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에서 반영이 됩니다. 네, 아니고 만약에 얘를 우리가 여기다가 제품 매출 누락 원래 이렇게 풀었었거든요. 이렇게 풀고 제품 매출 누락입니다. 처리를 하고 얘한테로 가면 얘가 여기 안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직접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조정 등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F4 공사 미수금 과소계상 그래서 금액은 500 자, 그리고 또 F4 눌러서 제품 매출 누락 제품 매출 누락 550만 원입니다. 유보 발생 그리고 탭 F4 눌러서 제품 매출 원가 누락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품 매출 원가 과소계상 해서 금액은 3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를 그냥 입력해 주시면 얘까지 입력이 다 이제 끝나신 상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뭐 하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가셔서 일단 불러오기를 해주십니다. 불러오기를 해주시고 첫 번째 거는 우리 코드 번호 나와 있고 두 번째 거 코드 번호 우리 아까 몇 번이었죠? 451104 네, 그러면 건물 이렇게 해서 수정된 데이터로 불러오시게 될 거고 차액 검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액 검토 우리 여기서도 또 한번 불러오기 해주시게 되면 2,500만 원만큼 차익이 생겼는데 우리 아까 처음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유형자산 매각대금이 3천만 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형자산 매각대금이 얼마예요? 3천만 원. 그 다음에 작업 진행률에 의한 거 우리 아까 공사 수익금 500만 원의 차이가 생겼죠. 그래서 작업 진행률에 따른 차이 마이너스 500 부가세 신고서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가 됐죠. 그래서 안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500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차익이 없어졌죠.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조정 등록에 우리가 순서대로 지금 그런데 제가 수익 금액하고 조정 후 수입은 진짜 여러 번 연습하셔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항상 제일 많은 문제니까 법인 조정에 매회 나온다라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니까 반드시 이해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그냥 다 불러오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된다 안 된다에 판단만 해주시면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자동차세 세금과 공과 맞고요. 본사 토지의 취득세 틀렸네요. 얘가 문제래요. 그렇죠?
토지의 취득세는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 취득세 토지고요. 토지의 처분 시까지 유보 발생 처리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이거 외우셔야 돼요. 지방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를 세금과 원가로 처리하면 안 되죠. 그쵸? 맞나요? 왜냐면 우리는 법인세를 납부하기 이전 상태로 가야지 되니까. 맞나요? 그래서 세금과 원가, 송금불산입에 기사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주민세, 사업소분, 건물의 재산세, 국민연금, 가산세. 가산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쵸? 가산세 우리는 나라에다 내는 거니까 기사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부담금 괜찮습니다. 이거는 세금과 원가 맞아요. 폐수 배출이 세금과 원가로 처리하시면 안 되는. 자동차, 승용차, 자동차세 당연히 세금과 원가. 이렇게 세 건에 대해서만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금과 원가금 명세서로 일단 들어가셔서 불러오기를 할게요. 엔터 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두 불러와집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첫 번째 토지서부터 토지 손불, 지방세, 법인세 손불, 그 다음에 가산세 손불 처리해 주시고, 대신에 얘를 조정 등록하실 때 지금은 여기에 세 개가 묶여져 나오지만 여러분들 별도로 다 쓰셔야지 돼요. 첫 번째 토지 취득세 891만원 유보 발생, 그리고 법인 지방소득세 105만 4천원. 얘는 기타 사회유출, 나라에다가 세금 낸 거니까.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 글자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 87,000원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종료해 주시고 반드시 저장 눌러 주셔야 채점이 됩니다. 그쵸? 네. 자, 그 다음은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얘가 지난번에 제가 이걸 예상을 했었는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우리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원래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우리 수익금액에서 조정 등록 2화면이에요. 2화면. 그냥 2화면인데 거래 상황별로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생길 수도 있더라. 그게 수익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을 하라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조금 수업 시간에도 조금 중요하게 설명드리는 것 중에 첫 번째, 재무상태표 내역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를, 이 평가가 나오면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을 미실현 보유 손익으로 인정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본 항목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얘를 그냥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는 그냥 무조건 암기하세요. 반대쪽으로 사라진다. 그냥 무조건.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는 무조건 반대쪽으로 사라진다. 그러면 우리가 200만 원의 평가 이익이 있었으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200. 일반 점표에서 우리가 분개했을 때 그럼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이 200. 그럼 얘에 대한 세무 조정을 어떻게 하냐? 세무 조정은 무조건 반대로. 그러니까 차변의 매도, 그러니까 차변이라는 개념보다는 여러분들이 소득금액 조정 명세서는 왼쪽이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오른쪽이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여기 차변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 여기에 그냥 무조건 반대쪽으로 사라지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으로 우리가 평가 이익이 없어지게 되고요. 200만 원. 그리고 대변, 그러니까 우리가 입금 산입으로 매도 가능, 송금 산입으로 매도 가능 증권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200만 원. 그런데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는 건 자본 조정 항목이죠. 그래서 얘의 소득 처분은 기타로 가야 하고,
매도 가능 증권은 내 자산이죠. 매도 가능 증권은 내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은 유보 발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금 산입하나 송금 산입하나 그냥 무조건 반대쪽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을 하면 이쪽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해주시고 200만원. 그래서 얘는 기타 7번. 기타가 잉여금의 증감이에요. 잉여금의 증감으로 처리를 해주시게 될 거고. 얘 F4 누르면 나오나요? 매도 가능 증권.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나와요. 입금산입. 기타로 처분한다. 그리고 이제 송금산입에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200만원 유보 발생. 얘도 F4 매도 가능 증권 하면 송금 산입하고 유보 처분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얘는 매도 가능 증권은 무조건 그냥 반대쪽이다. 그래서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소득 처분을 무조건 기타로 처분을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자산 얘 자체는 그냥 유보로 무조건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게 생겼어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500만원. 그런데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입금으로 보지 않지만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얘를 입금으로 보겠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대신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우리 자본 잉여금 안에 있는 거니까 얘를 입금으로 그냥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입금에 또 F4 눌러서 자기 주식 처분이 이렇게 기타로 처분합니다. 자동으로 나오게 돼요. 500만원 넣어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관계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 그러면 얘는 특수관계인에게 돈 빌려주고 2천만원에 회수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손으로 처리를 하였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손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손상각비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니까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송금 불산입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송금 불산입 대손 상각비 얼마를요? 2천만 원을. 대신에 이 돈은 우리 회사가 가진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 다음에 건물 관리 비용으로 계산한 금액 대표이사의 사택관리비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이사의 사택관리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우리가 이 사람이 주주이면 사택관리비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는 배당으로 소득 처분 해주시면 되겠고 송금 불산입이에요. 송금 불산입 주주이면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지금 이 대표이사에 대한 주주라는 표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회사에 예를 들어서 외부 대표이사 CEO를 내가 우리가 전문 경영인을 불러왔다. 그러면 사택 제공해 줄 수 있지요. 근로자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나요? 그때는 송금으로 인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송금 불산입 처리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이 됐고 그 다음에 아예 입력을 안 하신 것도 정답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배당이 주주에 해당하면 배당으로 소득 처분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해줄 수도 있어요. 대표이사니까. 대표이사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배당으로 처리하실 수도 있고 상여로도 처리하실 원래는 주주는 그냥 배당이죠. 주주이면 주주의 사택관리비이며 근데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입력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법인세 비용은 무조건 기사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F4 법인세 할까요? 법인세 비용 기타 사유 유출 954만 600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건물 관리비 부분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복수 정답이 인정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주주인 경우에는 우리가 배당으로 소득처분, 송금물산이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도 틀린 말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주가 아니면 사택관리비를 회사에서 대납을 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송금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관리비로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은 워낙에 공짜 문제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관련하여 주어진 자료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불러온 자료 무시하고 지방세 납세지까지 여기 납세지까지 입력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로 들어가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갑지에 순서대로 그냥 저기에다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정기, 예금, 이자. 구분은 내국인이고요. 원래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F2 눌러서 국민은행 치면 나와야 되는데 사업자 번호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사업자 번호 11381-02128 국민은행 원천징수 0630 이자 배당은 300만원이고 세율은 14%입니다. 지방세 납세지 F2 눌러서 종로라고 치시면 이렇게 종로구가 나와요. 그럼 가회동 여기 첫 번째죠. 그렇죠? 그래서 확인 넣어주시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정기 적금이자예요. 정기 적금이자 내국인이고요. 얘도 신한은행 치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달라요. 그래서 그냥 사업자 210-81-87525 하고 신한은행 넣어주시고 0930 1200만원 14% F2 강남이라고 치시고, 그럼 강남구 대치동이 첫 번째 있죠, 그쵸? 네, 첫 번째 확인. 자, 그 다음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내국인이고요. F2 눌러서 신흥산업 쳤더니 얘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맞네요. 자, 11월 30일 250만원에 얘는 25%입니다. 어이구, 25%. 자, 그리고 F2 눌러서 해운대. 그러면 해운대구 중동 맞나요? 네, 이렇게 찾아서 엔터 쳐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그냥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게 공짜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 조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7인승 산타페가 있고요. 그 다음에 K9 9인승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얘는 자가이고요. 자가. 그 다음에 얘는 운용 리스예요. 이 두 가지가 일단 조금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자가서부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우리 들어가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실행을 할게요.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K9도 입력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입력 다 되어 있으면 이제 그냥 불러오게 하시면 되죠. 네, 그러면 산타페하고 이렇게 K9하고 자동으로 불러와주면 네, 완전 땡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산타페서부터 한번 볼게요. 산타페 총 주행거리는 12,000입니다. 업무용 사용거리 12,000. 그러면 100%죠. 왜 100 안 나오지? 100%입니다. 자, 그러면 취득가액은 4,400만 원이고요. 감가상각비 440만 원. 유류비는 220만 원. 그 다음에 보험료 50만 원. 자동 수선비는 따로 없고요. 자동차세가 42만 원 되었을까요? 보험도 다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40만 원만큼이 생겼을까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산타페 체크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펜으로 써두시는 게 좋습니다. 펜으로. 그래서 산타페 40만 원, 감가상각 한도 초과.
혹은 아니면 이렇게 문제 풀고 그냥 바로 여기다 조정 등록에다가 산타페 한도 초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F4 업무용 승용차 자가 그래서 유보 처분합니다. 40만원 이렇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K9 산타페는 이제 입력이 다 끝났어요. 그쵸? 산타페는 입력이 다 끝났고 K9 가셔서 총 주행거리 8,000이고요. 업무용 사용거리 6,400입니다. 그럼 80%고 취득가액은 없죠? 임차료, 연간 리스료 1,560만원.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1,274만 1,000원이 친절하게 주어져 있고요. 그쵸? 네, 유류비는 45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없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조금 있어서 입력을 안 하시는 것으로 입력을 하셔도 틀리진 않아요. 여기다가 200만원입니다 라고 넣어주셔도 문제는 없으세요. 문제는 없는데 왜냐면 여기에서 리스 기간이 24년도인데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의 논란이 조금 있더라.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한도 초과라는 게 발생을 한 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219만 2,800원이 생겼죠. 그쵸? 219만 2,800원 만큼 한도 초과라는 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외 사용 금액이 402만원 만큼이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돼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하고 업무 외 사용 금액 두 가지를 조정 등록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업무 미사용은 나왔으니까 업무 미사용 그래서 업무 미사용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할 거예요. 402만원. 코드 도움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입력하시니까.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지금 250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아까 40만원이 있어서. 아시겠죠? 그래서 F4 업무용 그런데 얘는 렌트 한도 초과. 렌트 기사유로 소득 처분해 주셔야 되니까. 그럼 219만 2,800원만큼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가랑 렌트랑 감가상각비 따로따로. 자가는 유보 발생 처리하셔야 되고 렌트는 기사유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풀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네, 시험 문제 풀어봤는데 전체를 다 풀어봤고 저도 이제 합격률을 확인을 해봤더니 역대급으로 나왔더라고요. 30%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요 근래에 전산세무 1급 시험 치고는 조금 많이 무난한 시험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에 조금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열심히 반복을 조금 해주시고요. 다음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